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준입니다. 오늘은 레드양밭에 왔습니다. 레드양밭에 왔는데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기 이장님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웬만한 건 다 팔렸대. 선물용으로는 다 팔려가지고요. 이제 작은 거 몇 개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지금 봐도 상당히 훤합니다. 먼저 번에 막 주렁주렁 달렸던 것들이 많이 줄고, 이제 거진다 한 3분의 2 이상은 거진다 팔리고, 이제 남은 부분들이 지금 이제 소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잘 팔리고 또 사람들이 드신 분들이 또 꾸준하게 구매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있는 거는 너무 커서 아직 안 익은 애들이에요. 너무 커서. 요거 한번 봐봐. 이거 여기 한번 봐봐. 얘 있네. 얘 봐봐. 어휴, 제 주먹입니다. 이게 제 주먹 그렇게 작은 편 아니에요. 저도 주먹 큰 편인데 주먹보다 커요. 상당히 크죠. 무슨 단호박도 아니고 이것이 왜 이렇게 커. 이렇게 아주 크거나 아니면은 좀 작은 아이들만 남아가지고 지금 이제 거진 다 수확이 끝났다고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레드양 요거를 촬영을 하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부분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이장로님이 과거에 제가 처음 귀농했을 때도 농사를 아주 잘 졌던 집인데, 지금 레드양도 다른 분들보다 솔직히 좀 잘 졌어요. 잘 됐어. 많이도 따셨고요. 당도도 상당히 높고,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포인트를 어디다 둘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뿌리를 잘 키워야 된다. 뿌리를 잘 키워야 된다. 뿌리를 잘 키운다는 거는 정말 초기 생육을 얼만큼 잘 시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레드양을 키우신 이 누님도 그렇지만, 이 딸기 농가끼리 우리끼리도 무슨 얘기를 하냐, 육묘가 90%다. 딸기를 많이 따려면 육묘가 90%다. 성공의 첫 번째 요인은 육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항상 교육을 가도 육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레드양 키우신 여기 이장누님도 뭐라고 얘기하냐? 뿌리는 기본이 육묘입니다. 정식 후, 정식 전, 이 뿌리를 얼마나 잘 키우냐가 정말 중요해요. 또 한 예를 들자면, 수박하시는 분들이 육묘가 중요해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보다는, 야, 심고 나서 얼마나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알아?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만원짜리 3만원짜리 영양제 안 써. 18만원 20만원짜리 영양제를 써. 그거는 그분들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최대한의 돈을 들이고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초기 생육을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초기에 얼만큼 잘 키우냐가 중요하다. 여기 지금 이장로님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초기에 뿌리가 잘 내리고 크게 되고 나무가 튼튼해지는, 그리고 과일도 튼튼해지는 그런 미생물들을 대학교에서 교수님하고 연구를 했다고 그랬죠. 같이 연구해서 그거를 미생물을 실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답니다. 제가 지금 제발 샘플 좀 달라고 비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안 주셔. 정말 저도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당도가 지금 레드양 당도가 19까지 나왔답니다. 말이 돼? 레드양 당도가 19라는 게 말이 돼요? 진짜 딸기 당도도 지금 13 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저도 되게 고민이 많은데, 그만큼 뿌리 생육을 잘 시켜놓고 그 상태에서 양분을 주다 보니 뿌리도 좋아지고요, 나무도 좋아지고요, 나무가 좋다 보니 열매가 좋아지고요, 그 열매의 당도가 좋아지고요, 보관 기간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될 수는 없어요. 뭐든 간에 아주 기초적인 것을 이루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사도 힘들다라는 거를 제가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또 여기 이장누님이 해놓은 게, 미생물도 뿌리가 잘 자라는 미생물과 영양제, 그 다음에 비료를 맞춰갖고 계속해서 사용했듯이, 또 하나 지금 여기
이게 에어캡 하우스입니다. 뽁뽁이를 사용을 한 하우스예요. 뽁뽁이를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 한여름에 열과가 안 생겨요. 나무가 고온에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고온 때문에 웃자람이나 숨머지나 그런 현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이파리를 발현을 시키고, 이파리를 피다 보면요 또 다시 뿌리가 또 나옵니다. 열매를 맺히면 뿌리가 손상이 돼요. 열매를 맺히고 키우다 보면은 뿌리들이 손상이 돼. 그런데 그렇게 뿌리가 새롭게 뻗어나가는 걸로 뭘로 볼 수 있냐? 신초잎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나무의 신초, 새로운 이파리들이 펴나가는 건 뭐냐면은 그동안에 뿌리가 또 새로 발생을 한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신초가 나온다는 거, 새로운 새잎이 나온다는 게. 그런데 보통 한여름 같은 경우는 그런 신초가 나오기 힘들어요. 왜냐면 뿌리에서 뭔가 새롭게 흡수를 해서 양분을 보내주기 어렵거든요. 힘들어합니다. 나무 자체가. 모든 대부분의 육묘 중에 그런 경우다. 한여름 재배 중에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빛을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이 재배하는 관리를 재배 관리, 관리 재배인가? 재배 관리. 생육 조건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얘네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어해 주는 거죠. 환경을 제어를 해서 키운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 환경 제어라는 말도 있죠. 그거는 식물에도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이 하우스에도 충분히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돼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팜 같은 게 지금 한창 막 투자를 하고 막 하는데, 솔직히 저는 스마트팜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스마트팜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농사꾼들이 돈을 그렇게 벌 수 있냐? 그렇게까지는 조금 힘들고, 자꾸 외부 투자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저는 정말 이 하우스, 내가 작물을 키우는데 적정한 돈으로, 적정한 시설로 내가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담식 농법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참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돈을 조금 쓰게 하거든요. 돈을 많이 안 쓰게 해요. 그분들이. 그 자담식 농법에 보면요, 돈을 최소화하라고 합니다. 작물을 키우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제가 10년 동안 농사 져봤을 때 결과는 수입이 나오는 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는 거라도 줄이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산으로 갔네 말이.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 형님이 저를 컨트롤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감기가 걸려서 말을 못해요. 말할 수 있거든. 그래요? 그 송현 아빠 예. 혹시 사잠오령이라고 하는 얘기 알아? 사자모령이요? 어. 내가 웬만한 사자성어는 하는데 그거는 빠뜨려 먹었네. 이게 이제 누에하고 관련된 사자성어인데, 예. 그 넉잠을 자고 5번의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누에와 관련된 성어야. 예. 그러니까 누에가 꾸치로 집을 지을 때까지 아래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5번의 이제 허물을 벗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 과정에 잠자는 이제 4번의 과정을 이제 거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내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동네 그쪽에서 누에를 진짜 치는 걸 봤거든. 누에가 이제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에는 잎을 이제 뽕잎을 썰어서 주는데 굉장히 잘게 썰어서 줘. 그리고 한 잠 한 잠 잘 때마다 뭘 하느냐, 뽕잎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크게 키워주고, 마지막 이제 넉잠을 잔 다음 그부터는 그 뽕잎 위에 누에를 올려주거든. 어렸을 때 이제 누에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유식을 먹는 것처럼, 이유식도 보면 막 죽처럼 이렇게 해서 주잖아. 똑같이 누에를 키우는 것도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썰어준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들거든. 그럼 이제 동물만 그럴 거냐? 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 이제 식물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어린 새싹의 입장이나 아니면 새순의 입장에서 보면은 빛을 온전히 다 받아서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그것을
누이한테 이제 먹이를 주듯이 빛을 쪼개서 분산을 시켜가지고 줄 수 있다 그런다면은 식물의 생장,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내 생각이거든. 이 뽁뽁이라고 하는 것의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제 산란광인데, 산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빛을 입자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파장이다라고 얘기도 또 하기도 하는데, 그 입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500원짜리 크기를 툭 깨트려서, 예를 들어 요즘 나오는 이 조그만 10원짜리 동전처럼 몇 개로 깨서 흩어져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할 때에도 더 쉽게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뽁뽁이를 했던 사람들의 이제 공통적인 얘기가, 이게 식물의 어떤 생장, 초기 생장이나 아니면 이제 중기 이후까지도 생장이 좀 이제 균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말씀을 늘 하시는 것이, 이제 뽁뽁이의 이제 그 산란광이라고 하는 기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김선미 이장님께서 고수답게 하나는 이제 뿌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 레드향이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빛을 또 분산을 시켜줬다라고 하는 것. 그걸 알고 하셨는지 그건 모르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감으로 하셨는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시설에서 레드향이 올해 대풍이 났다라고 하는 건 그 좀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햇볕을 바로 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봐도 살갗이 따갑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어린묘를 정식을 했을 때, 처음에 어린묘를 정식을 했을 때 검은색 차광망을 한 일주일 정도 씌워줍니다. 빛을 최대한 투과를 안 시켜줘요. 최소한의 빛만 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활착이 되고 나면 벗겨주는데요. 벗기자마자 애들이 몸살을 합니다. 또 그러니까 심을 때 몸살하고 벗길 때 몸살하고. 사람도 몸살 앓고 나면 살 빠지죠. 힘들어 하잖아. 마찬가지로 식물도 힘들어합니다. 몸살하고 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몸살을 하는 거는 식물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으로 시킨다면은 재배하는데, 정말 농부들이 뭔가를 재배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편하게 수익률도 최대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저희가 계속 찾아서 최대한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오늘 얘기들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 좋아요. 공유도 아주 좋아요. 공유 좀 해줘요. 자,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